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의 새 궁궐, 경복궁입니다. 조선은 한양을 새 도읍지로 삼았습니다. 한양의 도시계획을 지휘했던 인물은 정도전으로 도읍지 선정은 물론 궁궐의 배치 등 모든 면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태조 4년 9월 한양의 백악산 아래 넓은 터에 새 궁궐이 들어섰습니다. 이 궁궐이 바로 200년 가까이 조선 왕조에서 법궁의 지위를 유지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완성되자 태조는 친히 새 궁궐을 살핀 다음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진 태조는 정도전에게 새 궁궐의 이름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정도전은 시경의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니 군자께서는 오래도록 큰 복, 즉 경복을 누리소서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어 바쳤습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이 꿈꾸었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경복궁 각 전각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바른 정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근정전은 법전 또는 정전이라 하는데 인왕산과 백악산을 병풍 삼아 우뚝 솟은 경복궁에서 제일 웅장한 건물입니다. 근정전에서는 왕의 즉위식이나 법령 반포, 외국 사신 접견 등과 같은 중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도전이 붙인 근정이라는 이름은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통솔하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도전은 편안히 쉬기를 오래 하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쉽게 생기므로 임금은 무릇 부지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도전은 부지런한 것만 알고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단지 부지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이 부지런히 해야 할 것으로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정전이 국가의 공식 행사를 치르는 정전이라면 그 뒤편에 있는 사정전은 편전으로 왕이 신하와 경연을 하고 정무를 보는 집무실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이 붙인 사정이라는 이름은 생각해서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도전은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는 슬기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초한 사람이 섞여 있고 모든 일에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됨이 섞여 있으므로 임금이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일을 잘 처리할 수 없고 인재를 등용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도전은 서경의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쓰임이 지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전은 이 건물에서 왕이 정사를 보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지휘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라며 사정전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편전인 사정전의 뒤쪽으로는 침전, 즉 왕이 식사하고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던 사적 공간인 강령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령은 서경에 나온 오복 중에서 세 번째로서 편안하고 건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복은 수, 즉 장수, 부, 즉 부귀, 강령, 즉 편안하고 건강함, 유오덕, 즉 덕을 좋아함, 고종명, 즉 천명을 다함입니다. 정도전은 한가하고 편안하게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야만 오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위나라 무공을 예로 들었는데 무공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해 90세가 넘도록 오복을 누린 인물입니다. 이처럼 강령전이라는 이름에는 임금이 사적인 공간에서도 스스로 경계하며
마음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령전의 동서 양쪽으로는 소침, 즉 보조침소인 연생전과 경성전이 있습니다. 소침은 반가의 사랑채에 견줄 수 있는데 임금은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했으며 종친을 만나거나 신하와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동서 소침을 연생전과 경성전으로 이름지은 정도전의 논리는 봄에는 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는 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행설에서 동쪽은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하며 유교의 오상, 즉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쪽은 가을과 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이 만물을 봄에 낳게 하듯 임금이 동쪽의 연생전에서 백성을 인, 즉 어진 마음으로 살리고 하늘과 땅이 가을에 결실하게 하듯 임금이 서쪽의 경성전에서 백성을 의, 즉 올바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령전 북쪽의 교태전은 경복궁 창건 당시 없었으므로 강령전이 경복궁의 최후방이었습니다. 교태전은 세종대에 들어선 전각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인데 당시 정도전은 이를 정문으로 이름지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이름은 세종대에 지어졌는데 서경의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광화라 하였습니다. 태조 4년 12월 태조는 새 궁궐인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전각만 있었을 뿐 왕궁을 보호하는 성벽인 궁성이 없었습니다. 궁성은 약 3년 뒤인 태조 7년 7월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경복궁 건설에는 조선이 성리학 이념에 따라 건국된 나라인 만큼 왕실이 솔선수범하여 검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경복궁의 규모는 755칸으로 훗날 고종대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경복궁의 규모가 7225칸임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궁원의 제도는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을 손상시키지만 누추하면 조정의 존엄을 보여줄 수 없다면서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소한 것은 덕과 같고 사치스러운 것은 악 중에서도 큰 것이다.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임진왜란 한때 소실된 이후 조선 후기 내내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법궁은 창경궁이었습니다. 고종 5년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시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철거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1년부터 시작된 2차 복원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